네, 저 뒤로 와보세요. 네, 706페이지. 자, 도망갈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자, 농지법. 농지법을 작년 11월부터 우리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3, 4월 과정에서 오늘하고 오늘 다 농지법 할 분량이 안 되니까 다음 주까지 해갖고 농지법 싹 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농지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39번, 40번. 그래서 대미를 장식한다라고 하고요. 이 농지법은 두 문제인데 내용은 또 꽤 돼요. 내용은. 그래서 한 2시간 꽉 채워갖고 떠들어야 끝날 정도로 꽤 내용이 되는데 또 두 문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또 어렵게. 보통 보면은 한 문제는 쉽게, 한 문제는 어렵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어려운 거는 지엽적인 거 갖고 물어보죠. 듣도 보도 못한 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도 그냥 한 문제예요. 그래서 수업만 잘 들어도 한 문제.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수업도 안 들어. 그래서 그게 이제 큰 문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만 두 문제지, 저 중개사법이나 학개론 이런 데서 한 문제씩 총 4문제예요. 10점. 근데 공법만 두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공법에서 농지법 할 때 제대로 공부해 두면 다른 과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우리 공법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농지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30회 때 보면, 이 30회 때 재작년, 이때는 두 문제가 다 어렵게 물어봤어요. 근데 작년 31회 때는 두 문제가 다 쉽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불복이에요. 그럼 올해는 딱 뭐예요? 하여튼 이 30회 때가 제일 재수가 없었어. 그리고 옛날에 저 20회부터 29회까지 딱 10년간 농지법은 2개 중에서 1개는 5번이 답이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10년 동안 5번이 한 문제는 답이다. 이 역사가 쫙 이어져 내려가고 제가 5번 갖다 찍으면 한 문제는 맞힌다. 이거 절대 시크릿 천기누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다 얘기해갖고는 30회 때 깨진 거예요. 이게 30회 때 이제 5번 안 나와요. 작년에도 5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농지법 5번 갖다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좋았는데 좋았던 시절 다 갔어요. 하여튼 30회가 여러모로 재수가 없긴 해요. 자, 그래서 농지법은 총칙하고 소유 파트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소유 파트 거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자, 먼저 농지법 1절의 총칙에서요. 그 2번에 용어정의. 그 용어정의 보시듯이 용어가 제일 잘 물어봐요. 농지법은 용어에서 역시 한 문제 정도씩 꼬박꼬박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농지가 제일 중요하죠. 농지 개념이 30회 때, 28회 때 다 기출. 그래서 농지란 다음에 나오는 토지다. 이 농지법 적용하는 농지란 박스 1번.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 지목이 뭐냐? 관계없이 실제로 동그라미.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동그라미 1. 경작지로 요하는 땅. 그러면 그게 논밭이죠. 전답. 또는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 동그라미 2. 재배지로 요하는 땅. 그럼 단연생 식물의 재배지가 밭이나 과수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래도 실제 경작지나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다. 실제 이용 현상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단연생 식물 동그라미 1번에 목초, 종묘, 인삼 밑에 과수, 뽕나무. 그러니까 그 LH 걔들 나무 심었다 그랬죠. 그 농지라는 거예요. 농지 나무 심어놓으면. 그다음 밑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묘목. 관상용 수목과 묘목 이거를 재배하는 땅도 다 농지인데 가로에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죄입니다. 그게 30회 때 정답이에요. 조경 목적은 말 그대로 자기 보기 좋으라고 앞마당에다 나무 몇 그루 심었다고 농지 되는 거 아니죠. 농사 목적이 아니고 조경 목적은 당연히 농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경은 죄. 그 다음 2번 경작지나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그게 농지죠. 농지의 계량시설 계량설의 동그라미 3 계량설의 끝에 부지입니다. 계량설의 부지. 그래서 1번에 유지 땡땡 웅동이가 아니고 웅동이 이렇게 써놨는데 자 웅동이 그게 뭐예요? 저수지 얘기예요. 저수지 논에다 물대는 저수지. 그다음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그럼 제방 같은 거에 부지도 다 농지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계량설의 부지도 농지고요. 옆으로 갑니다. 3번 경작지나 재배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설의 부지 동그라미 4 생산설 밑에 온실 비닐하우스 그럼 비닐하우스 설치해갖고 딸기 농사 짓고 있다. 그 땅도 다 뭐가 되는 거냐? 농지. 생산설의 부지. 또 밑에 축사, 개돼지 우리도 있고요. 밑에 농막. 농막이라는 게 뭐예요? 농사용 운막.
옛날에 이제 원두막 같은 거 있었죠. 근데 요새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갖다 놓고 농부 아저씨 좀 쉬었다가 좀 잠도 잘 수 있고 손도 씻을 수 있고 이런 농사용 움막을 농막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 간이 액비 저장조. 그게 뭐예요? 간이 액비 저장조. 액비는 액체 비료, 똥, 오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이 액비 저장조는 쉽게 얘기하면 똥통이에요, 똥통.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을 할 때도 뭐 숫자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간이 액비 저장조 같은 놈. 상대방은 뭔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똥통 같은 놈. 그래서 간이 액비 저장조 이런 걸로 설치한 부지 다 농지입니다. 그래서 자 농지는 지목이 뭐냐 관계없어요.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식물의 재배지, 계량시설의 부지, 생산시설의 부지 4개로 쓰고 있는 땅을 농지다라고 하는데요. 가로 2번 농지가 아닌 게 있죠. 다음의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래도 농지법 적용하는 농지가 아니다 해서 1번. 쭉 옆으로 하셔갖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 그렇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니까 엔드입니다. 로서 경작지나 재배지로 계속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 그렇죠? 3년 미만 일시적으로만 농사 이용하는 땅은 농지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 다 줘야 돼요.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고 3년 미만 일시적으로만 농사 이용하는 땅 꼭 구분해갖고요. 저 지목이 작년 2020년 개간해갖고 밭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농지법상의 농지다? 아니다. 농지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때는 기간에 관계없이 농사 짓고 있으면 다 농지가 돼요. 그러면 지목이 잡종지, 잡스러운 거, 잡종지. 자, 2015년부터 개간해갖고 논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은 농지법상의 농지다? 아니다. 농지죠. 지목이 잡종지, 전답 과수원이 아니래도 2015년부터 농사 지었으면은 3년 이상 계속 농사 짓는 거죠. 이때도 농지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요. 전답 과수원일 때는 기간에 상관없이 농지요. 그리고 전답 과수원이 아닐 때는 3년 이상 계속 농사 지으면 농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 전답 과수원이 아니고 3년 미만. 일시적으로만 농사 이용하는 땅은 농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좀 옆으로 하셔갖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 지목이 임야 산입니다. 산에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는 토지. 그럼 쉽게 얘기하면 산에다가 사과나 몇 그루 심어놓았다고 농지가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산이야 산. 그 다음 3번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또는 초지는 풀밭 얘기하죠. 소나 말 놓아서 기르는 초원, 방목지. 우리 제주도에 말, 목장 그런 거 있죠. 초지. 그 초지는 앞에 무슨 법이 따로 있어요? 초지법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농지법 적용하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 개는 농지처럼 보여도 농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냐 아니냐 딱 물어보기 좋아요. 그 다음 밑에 농업인. 자,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인데요. 요건이 쫙 나옵니다. 그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그렇죠? 그 1번이 항상 제일 중요한 걸 그랬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경작이나 재배, 농사 짓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그 1년 365일인데 360일로 계산하면 90일이면 얼마예요? 4분의 1. 4분의 1 이상 농사 지으면 농업인이 된다. 그 얘기고요. 이번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100평 이상 온실, 비즈니스하우스 이런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농사 지어도 농업인. 3번 대가축 이두. 두가 뭐예요? 두. 그 머리 두자 쓰는 거죠. 근데 짐승은 머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 짐승을 머리라고 그러면 짐승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대가리. 그럼 대가리 큰 거. 그게 대가축. 소나 말 두 마리입니다. 그리고 중가축은 대가리 중간 크기. 돼지 같은 거. 그런 거는 10마리 얘기해요. 10마리. 그럼 소가축은 대가리 작은 거. 그거 뭐 있겠어요? 닭대가리? 그 조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포유류 얘기해요. 포유류. 토끼 얘기합니다. 토끼 이런 거는 100마리. 가금이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그게 조류예요. 닭, 오리, 거위 이런 거는 1천수 1000마리. 그다음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 그럼 축산업은 120일 이상 3분의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해야 농업인이다. 그 얘기인데
자, 그게 28회 때 정답이야. 꿀벌 10군. 그게 정답이었어. 10군. 야, 그럼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소, 꿀벌 10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이거를. 그래서 얘는 딱 8년에 한 번씩 나요. 20회 때 한 번, 28회 때 한 번. 그럼 이제 언제 나오는 거예요? 36회 때. 산수도 안 돼요. 26회, 36회 때 나올 거니까 36회까지 공부할 거 아니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게 20회 때 정답이었습니다. 80만 원 해갖고 틀리게. 연간 120만 원이면 매달 얼마요? 10만 원. 매달 10만 원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그게 20회 때. 그 위에 꿀벌 10군이 28회 때. 그러니까 저 36회 때 가서 또 물어볼 거니까. 하여튼 다른 거 됐고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 농지의 면적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인이다.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그게 20회 때 기출문제예요. 그럼 맞히라고 준 거고요. 밑으로 합니다. 농업법인. 자, 농업법인이란 쭉 옆으로 와서 끝에 영농조합법인 밑줄. 영농조합법인과 바로 밑에 농업회사법인 밑줄. 두 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 두 개를 농업법인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그 앞에 농업인이 얼마 이상이냐? 3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이게 또 25회 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하여튼 농지법은 25회 이후부터 분수란 문수는 다 물어봤어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물어봤는데 그럼 왜 3분의 1이요? 농업인 딱 들어져요. 그래서 농업인 3분의 2 이상. 밑으로 나옵니다. 농업경영. 농업이나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게 농사 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데 자, 원칙은 자경이죠. 자경. 자기가 농사 짓는 걸 자경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경작한다. 그래서 자경이란 농업인이 소유농지에서 경작이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또는 2분의 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 짓는 것이다. 여기서도 또 분수 나오죠. 얼마? 2분의 1. 왜 2분의 1이요? 감 잡았어요? 이제 아주 공법의 도사가 되겠네. 그래서 자경. 그 3분의 1이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자경하고 반대말이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를 위탁해서 하는 농업경영. 말이 위탁경영이지 위탁이라는 게 맡긴다고 이죠. 이게 소작 주는 거예요. 소작. 옛날에 노비한테 세경 주고 농사 부리는 거죠. 그걸 지금 위탁경영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작은 헌법에서 금지입니다. 그래서 위탁경영할 자는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어요. 농지를 소유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 자경을 해야 돼. 자경을 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거를 경자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는 소유할 수가 있고요. 그럼 위탁경영,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경영 아니다. 틀려요. 전부든 일부든 다 위탁해서 하면 위탁경영. 위탁경영은 다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합니다. 농지의 전용. 전용은 용도 전환, 용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경작이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농지를 농사 이외의 목적으로 농사 안 짓는 거를 전용한다고 그래요. 그럼 농지 전용은 원칙적으로는 금지예요. 농지의 보전. 우리 식량 안보라고 그랬죠. 최소한의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서 농지는 보존할 때 함부로 전용 못하게 금지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쳐야, 즉 적법 절차를 거쳐야만 농지는 전용할 수가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O, X. 한번 찍어보면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O, X. O입니다. 농업인 주택, 그게 함정이죠. 농업인 주택, 건물 지으면 농사 안 짓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전용인 거예요. 그래서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도 다 전용인데 농업인 주택은 농사하고 별개가 아니죠. 먹고 살려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농사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용할 때는 허가까지는 필요 없고 신고만 해주면 돼요. 농지 전용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논점이요. 일단 첫 번째, 농지에 농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 전용이다? 아니다? 이다. 농지 전용인데 그때는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신고만 해주면 된다. 거기까지.
용어들 한번 쭉 봤고요. 밑으로 갑니다. 2절 농지의 소유. 자, 농지의 소유 파트가 농지법은 제일 중요해요. 총칙하고 소유 파트까지만 확실하게 해도 그냥 한 문제 맞출 수가 있죠. 그럼 소유자한테 원칙,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 자기의 농업 경영, 그걸 두 글자로 자경. 자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즉 자기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 소유해라. 요거를 헌법에서 경자 유전의 원칙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기가 농사 안 짓는데 농지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밑에 바로 2번 예외. 다음에 해당할 때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자기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가 있대요. 이거는 농사 안 져도 투기가 아니다. 그죠? 정당한 목적이 있으면 소유할 수가 있는 예외가 돼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1번. 그 11번 밑에 또 더럽게 많아. 하여튼. 그래서 농지법도 하여튼 뭐 박스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아주 학을 띄는 거예요. 쭉 가는 두 문제 물어보는 게 아주 그냥. 그래서 몇 개만 딱 보죠. 자,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거 다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인상 쓰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랬죠. 그 1번. 국가나 지자체 밑줄. 국가나 지자체는 농사 안 져도 투기하고 관계가 없죠.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2번 좀 옆으로 와서 학교 밑줄. 그 밑에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이 시험, 연구,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 그럼 학교, 농고, 농대 이런 데서 연구 목적으로 농지 소유한다.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 밑줄. 저희 주말 체험 영농이라는 가로에 농업인이 아닌 개인 밑줄.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활용해서 농사 지어보는 거죠. 체험한다 그래요. 주말 체험 영농할 때. 또 4번에 상속 동그라미, 5번 8년 동그라미.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한다는 게 뭐예요? 이농. 농사를 이제 떠난다 그죠? 이농할 때 그 이농 당시에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줘요. 요거를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기득권. 8년 이상 계속 농사 지었으면 이농해도 계속 농사에 이용할 거다. 인정을 해줘. 넘어갑니다. 그 다음 7번에 농지 전용 허가 밑줄 받거나 밑에 농지 전용 신고 밑줄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할 때 그럼 농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았다는 것은 농사 안 짓는다 허가 받은 거죠. 그래서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또 몇 개만 한다고 그러고 다 보고 있다 속으로 또 안티를 걸고 있어요. 한 개만 더 할게요. 자 8번 농지 전용 협의 밑줄 협의를 마친 농지. 자 오늘 국민들이 농지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데요. 8번은 농지 전용 뭘 했대요? 협의. 협의라는 것은 행정청 간에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자기들끼리 허가받고 신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협의를 한다고 그래요. 협의.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자, 이런 것들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가 있고요. 자, 옆으로 갑니다. 자, 옆에 이제 가로 3번. 자,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할 때, 임대는 돈 받고 빌려주는 거고, 사용대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 무상 사용으로 다 용어를 바꿔놨는데, 하여튼 농지를 임대나 사용대 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은 자기가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즉 빌려줄 때도 소유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자기가 농사 안 짓는데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이거는 무조건 농지법에서만 규정합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4번. 농지법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일체 규정할 수 없습니다. 농지 소유의 특례는 only 농지법에서만 규정하고요. 밑으로 갑니다. 농지 소유 상한. 자, 소유 상한이라는 것은 농사 안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게 됐을 때 일정 면적까지만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소유 상한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반대로 농사 짓는 사람은 소유 상한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 상한은 농사 안 짓는 사람만 소유 상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원칙, 거기다 불표 딱 3개 있어요. 자, 1번에 상속농지인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밑줄 그게 키워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농지 중에서 10,000제곱미터 또는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8년 이상 농사짓다 이농할 때 이농농지 역시 10,000제곱미터 또는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 밑줄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요. 이때 면적은 세대원 전부 밑줄 전부 총면적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사항은 딱 그 3개요. 상속농지, 이농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1,000제곱미터까지 그럼 틀려요.
주말 체험 용농은 1000 미만이요. 미만. 999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하도록 합니다. 1000 미만. 그럼 왜 다 10,000제곱미터까지 해놨는데 그것만 1000 미만일까요? 1000제곱미터 포함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좀 전에 주말 체험 용농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한다고 그랬죠? 우리 농업인 요건 1번 하나만 본다고 그랬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사 지으면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다 그랬으니까 1000제곱미터가 포함되면 안 돼. 1000 미만이 그래서 미만. 1000 미만. 그러니까 이 법조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게 디테일해요. 섬세하고. 그래서 허투루 쓰는 게 아니죠. 자, 한 표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자, 이거 줄여갖고 농취증. 거기다 불평. 농취증. 자, 농지증.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사 지을 수 있는 증명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농취증이라고 하고요. 자, 발급 대상. 그 1번에 농지를 취득. 여기서 취득은 원인 불문입니다. 매매를 하든 교환을 하든 증여를 받든 판결이든 경매든 예외가 없어요. 어떤 원이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 그 밑에 줄 구청장, 밑에 읍장 또는 면장, 가로 열고 시, 구, 읍, 면장, 밑줄 시구, 읍면장에게서 농취증 발급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농취증의 발급 관청은 누구래요? 시, 구, 읍, 면장. 자, 이거 시군 구청장한테 농취증 발급받는다. 잘 물어봐요. 시군 구청장이 아니고 시구 읍 면장. 군수가 빠지고 읍장 면장이 들어갑니다. 시구 읍 면장. 그런데 농취증에 예외가 또 있죠. 자, 밑에 또 나면 2번. 다만 다음에 해당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다. 농취증 필요 없대요. 그 박스에 보면 또 옆에 보면 또 한 10대 개 되는 거예요. 15개 정도 되는데 자, 그 중에서 딱 4개만 볼게요. 그 1번 국가나 지자체 밑줄 국가나 지자체.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읍장 면장한테 와서 농취증 좀 발급해 주세요. 싫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농취증이 필요가 없고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할 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협의. 그래서 페이지 4번 농지 전용 협의 또는 협의를 마친 농지. 그 농지 전용 협의를 했다는 게 국가나 지자체가 했다. 그게 1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1번하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 그 다음에 2번 다시 옆에 2번 상속 동그라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승계. 바로 상속받는 거죠. 농취증 발급받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포괄승계. 그럼 개인은 상속이라고 그래요. 법인은 포괄승계를 뭐라고 그래요? 옆에 이제 6번 합병 동그라미 합병. 그래서 개인은 상속, 법인은 합병. 이런 포괄승계도 농취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딱 4개. 그것만 정리하고요. 그럼 예외가 아니면 이제 농취증 발급 받아야 돼요. 농취증 발급받기 위해서 농업 경영계획서. 그거를 줄여갖고 영농계획서. 요거 요새 아주 많이 나오죠. 영농계획서. 요거 작성해갖고 농취증 발급 신청합니다. 그래서 발급 절차 핵심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그 농취증 발급받으려면 다음이 모두 포함된 농업 경영계획서 영농계획서를 작성해서 발급 신청합니다. 그래서 박스에 보면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 그리고 농지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 방안 즉 저의 농지에서 이렇게 농사짓겠습니다. 다 써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농지가 있으면 소유농지, 이용실태 다 써갖고 발급 신청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어디다 불평. 그럼 다음에 해당할 때는 농취증은 발급 받아야 필요 없어요? 발급 받아야 된다. 그런데 뭐만 면제냐? 영농계획서만 면제. 에휴, 그러니까 이게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하여튼 국어 산수. 그래서 다음에 해당할 때는 농취증은 발급 받는데 영농계획서의 작성만 면제시켜 주겠다. 얘는 딱 4개만 정리하면 돼요. 1번 학교할 때 학자 동그라미 학교. 그 다음에 2번에 주말 체험 용농할 때 주자 동그라미 주말 체험 용농 넘어갑니다.
3번에 농지 전용 허가 또 하나에 허가받거나 신고 또 하나면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할 때 4, 5, 6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또 하나면 신고 글자 학주 허가 신고입니다. 학주 허가 신고 학주 허가 신고. 자, 학이 뭐였어요? 학개론 아니죠. 학개론이 아니고 학교 주말 체험 용농. 그럼 얘들은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서는 필요 없는데 투기인지 아닌지 농지증은 발급받아라.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하고 신고, 학주 허가 신고. 4개는 농지증은 발급받되 영농계획서만 면제. 그래서 이 농지증에서 딱 물어보는 게 이거죠. 농지증 자체의 예외인지, 농지증은 발급받지만 영농계획서만 면제시켜주는 사유인지. 그래서 아까 이 농지증 예외,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갖고 딱 4개만 받지 않는데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15개요. 15개. 그 다음에 얘는 4개. 그럼 당연히 뭘 공부해야 돼요? 15개를 4개를 정리해줘. 그래서 이 4개가 아니면 농지증 자체의 예외다. 그래서 학주 허가 신고.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주말 체험 용농하려는 자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틀려요. 주말 체험 용농도 농지증 발급 받아야 돼요. 용농계획서만 면제. 그럼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맞아요. 그럼 왜 무조건 또 X 하면 안 되고. 협의는 국가나 지자체가 한다 그랬으니까 협의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농지 전용 신고한 자가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 없다. 그럼 틀려. 신고는 농지증은 발급 받아야 돼요. 영농계획서만 면제. 그게 27회 때 정답이요. 그래서 이거 15개니까 이거를 다 할 수가 없고 요 4개 학, 주, 허가, 신고 4개는 농지증은 발급 받아요. 뭐만 면제? 영농계획서만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시 앞 페이지로 와보세요. 그 앞 페이지 써놔갖고 그 713페이지에 그 옆에 보조단 조그만 글씨에서 그 2번째 기출 밑에 주의해갖고 농업경영계획서의 보존기간 그거 찾았어요? 거기다 써놨고요. 자, 시군면장은 영농계획서를 10년 떠나면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얘가 작년에 신설돼 있어요. 얘가 신설돼갖고 작년에 이거 무조건 나온다 강조를 그렇게 했어요. 안 나왔습니다. 올해 나옵니다. 그래서 영농계획서 요거는 10년간 보존을 하도록 합니다. 보존기간이 10년.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3번. 시군면장은 농지증 발급 신청을 받으면 원칙은 4일 동그라미 4일. 근데 가로에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 신청. 이게 학주 허가 신고는 2일 동그라미 2일 내 적합 여부를 확인해서 농지증 발급해줘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4일 내 발급하는데 요 4가지는 2일 내 발급해줘라. 그럼 농지증 뭐 하려고 발급받아요? 옆 페이지 맨 위에 가로 3번.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증을 첨부해야 된다. 즉 농지 이전 등기 신청하려면 필수 서면 농지증 첨부해라 그죠? 그러면 농지를 취득하려면 일단 뭐부터 발급받고 농지증 그리고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다 첨부해야 돼요. 만약에 농지 이전 등기 신청인데 농지증이 첨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 신청을 각하해버린다 그러죠. 각하 필수 서면 불구비 각하. 그래서 농지 취득하려면 사전에 농지증부터 발급받아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 위탁 경영의 제한. 자, 얘 별표. 자, 얘가 25회 때, 29회 때, 30회 때. 특히 29회, 30회 단독 기출. 25회 이후에 3번이나 기출이요. 그래서 요새 제일 잘 물어보는 파트죠. 소유 파트에서. 그럼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위탁 경영 소작 주는 거라고 그랬죠. 원칙 금지요. 근데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위탁 경영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딱 6개요. 그 1번 병역법에 따라 징집됐다. 그게 군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밑줄. 아주 3번 다 물어봤죠. 국내 여행이 아니고 국외 여행, 해외 여행. 3개월 이상 해외 여행 간다. 이거는 누구한테 끌려가요? 집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그 다음에 밑에 4번으로 합니다.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등인데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부상으로 3개월 동그라미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교도소 등의 수용 중이다. 죄를 져갖고요 교도소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위탁경영은 다 뭐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부득이한 거. 끌려가는. 그리고 숫자는 다 몇 개월이냐? 3개월. 그런데 그 밑에 또 동그라미 3번 이게 작년에 또 신설된 주문이죠.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얘는 또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래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배 이만큼 불러갖고 농사 못 지니까 위탁경영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위탁경영 할 수가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29회 때 기출. 농지 소유자가 위탁경영 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병역법에 따라 징집됐어요. 울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또 2번 6개월간 미국을 여행한다. 국외 여행이죠. 국외. 그런데 5번으로 가볼까요? 교통사고로 2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 안 돼요. 다리몽둥이 하나 더 부러져야 돼.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그래서 다 숫자는 3개월입니다. 3개월. 근데 분만 후 6개월 미만. 그게 작년에 신설됐으니까 그것도 좀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3번에 농업경영 위반에 대한 조치. 한마디로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지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가 없도록 합니다. 즉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래요.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지으면 소유 못하게 팔아라. 처분 의무를 부과하죠. 또 하나 1번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닿으면 쭉 옆으로 와서 1년 또는 1년 내 해당 농지를 바로 밑에 처분해야 된다. 의무입니다. 근데 소유 못하고 팔아야 된다. 1년 내 처분 의무를 부과해요. 그래서 언제 박스 1번 소유농지를 자연재, 농지개량 등등 그 밑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밑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 자경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했을 때 그럼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짓는다. 자기가 인정한 게 아니죠. 누가 인정하면? 시군구청장 인정해서 통제하면 1년 내 팔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처분 의무를 부과. 근데 여기서 논점은 뭐겠어요? 그 밑줄 친구.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 말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농사 안 져도 처분 의무가 면제입니다. 그게 25, 26, 28 계속 기출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그 정당한 사유. 그 또 하나 1번. 소유농지를 임대나 사용대할 때 그럼 빌려줄 때는 자기가 농사 안 짓죠. 그래도 처분 의무 없다는 거예요. 또 옆으로 와서 동그라미 3번에 디귿번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 리을 질병 취약으로 휴경 선거에 따른 공직침으로 휴경 얘들 좀 전에 뭐 할 때 봤어요? 또 넘어가야죠. 또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사유. 그래서 그것만 써놨는데 그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사유 우리 쫙 봤죠? 그게 다 정당한 사유. 다 정당. 위탁 경영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 정당한 사유로 봐서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8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거기다 쫙 있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한 것이 판명됐을 때, 자, 이때는 가로에 농지 소유 상한 초과하는 면적만 해당합니다.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만 쫙 있죠. 처분 의무가 부과. 그래서 그거 갖고 한번 예를 보면요. 자, A가 농사 안 짓는 A가 있어요. 농사 안 짓는 A가 상속에 의해서 농지 2만 제곱미터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럼 상속농지 2만 제곱미터 취득하게 됐다. 이거 어떤 경우예요? 부러운 경우죠. 부러운 경우인데 자,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상속농지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10,000 제곱미터. 그럼 10,000 제곱미터는 A가 적법하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농사 안 짓죠? 이때는 뭐 할 수 있는 거냐? 임대할 수가 있어요. 임대. 그래서 적법하게 임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10,000 제곱미터는 A가 소유하면서 임대 빌려줄 수가 있고요. 나머지 10,000 제곱미터 얘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입니다. 요거는 농지법에서 1년 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 상한 초과해서 소유했다고 다 처분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 상한만큼은 소유할 수가 있고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이 처분 의무 대상. 그럼 처분 의무가 부과되면 1년 내에 농지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A가 1년이 지날 때까지 처분 안 해요.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처분해라. 명령합니다. 처분 명령. 이 명령을 받으면
6개월 내 처분해야 돼요. 6개월 내 팔아야 된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A가 처분 안 해요. 그럼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응한 거니까 이때는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하는 법이 없는 게 또 없어요. 하여튼 이행 강제금. 그래서 얘는 이름대로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 한 번 부과하는 게 아니고 계속 부과합니다. 그래서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라고 하고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때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20%를 매년 한 번씩 처분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농지가액 20%를 따박따박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강제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농지가액의 몇 프로라고요? 20. 왜 20이요? 2자 다 써있어. 그래서 이행강제금 20% 이게 28회 때 기출문제 정답이요. 이행강제금 20%를 매년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처분명령 받고 6개월 내 처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날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팔라고 내놨는데 농지를 하는 게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려요. 못 팔았는데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가혹하니까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아우 나는 못 팔겠으니까 사줘라. 매수 청구라는 걸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지법에서도 또 매수 청구가 또 나옵니다. 그럼 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데 자 매수 청구는 명령한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또 틀려. 농지의 매수 청구는 다 누구한테 가서 하는 거죠?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대기는 지금 누가 때렸어요? 시군구청장. 근데 눈은 누구한테 가서 흘겨요? 농어촌공사. 그래서 절대 명령한 시군구청장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농어촌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 한번 보면. 자, 하루 이번에 처분명령. 그 시군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1년 내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동안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분 명령 받으면 6개월 내 처분해야 돼요. 근데 옆 페이지로 합니다. 바로 4번 매수 청구. 농지 소유자는 이 처분 명령을 받으면 밑줄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동그라미에게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밑에 농어촌공사가 매수해 줄 때 공시지가 동그라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딱 끊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기준 우리 토지가격 중에서 제일 싼 게 뭐예요? 공시지가 다음이 감정가 다음이 시가 제일 싸게 공시지가 기준으로. 왜요? 처분 명령 받았다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죠. 여기에 대해서 매수해 주는데 비싸게 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싸게 공시지가 기준. 그런데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더 싸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실거래가가 더 싸면 하여튼 제일 싼 걸로 제일 싸게 매수합니다. 그 다음 쭉 내려보세요. 이행강제금 거기다 불표. 자, 이행강제금은 이름대로 명령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이행강제금. 저 시군구청장은 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 즉 6개월 내 처분 안 한 자에게 농지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래서 20% 부과하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이행강제금은 제일 큰 특징이 반복 부과입니다. 그래서 5번, 동그라미 5번. 시군구청장은 최초 처분 명령한 날을 기준으로 그 이행할 때까지, 즉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밑줄 반복해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할 때까지 꼬박꼬박 한 번씩 반복 부과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가 이제 소유 파트가 되고요. 그 옆에 3절에 농재 이용. 농지법도 그냥 쉽게 봤는데 큰 코 다치고 있죠. 만만치가 않아요. 농지법도. 그래서 농재 이용해서 그 대리경작제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대리경작제. 그럼 대리경작제는 농지 소유자가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어요. 대신 농사 지을 사람을 지정해서 농지를 계속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대리경작제라고 하고요. 자, 지정. 바로 1번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밑줄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 동그라미 유휴농지에 대해서 그 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서 경작할 자.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밑에 줄 끝에 신청을 받아갖고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일단 대리경작자는 누가 지정한대요? 시군 구청장이. 대상은 유휴농지. 유휴농지. 그럼 유휴농지가 뭐냐고 가로 2번. 자, 유휴농지란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지 않는 농지. 그럼 경작이나 재배 이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농사 안 짓고 놀고 있는 농지다. 그죠? 놀리고 있는 농지. 유휴농지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야 된다. 즉 다음에 해당할 때는 유휴농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보면 1번 지력 증진 등을 위해서 끝에 휴경하는 농지. 휴경 또는 휴경. 또 2번 연작으로 인한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끝에 휴경하는 농지. 휴경 또는 오늘 1번하고 2번은 뭐 하는 농지예요? 휴경농지. 휴경농지. 휴경이라는 게 뭐예요? 휴경. 쉬고 있다.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거하고 놀고 있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사람도 노는 사람, 쉬는 사람 달라요. 그래서 쉬고 있다는 것은 관리를 하면서 쉰다는 거예요. 관리를. 그래서 휴경농지는 대리경작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옆에 3번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옆에 협의했거나 밑에 신고한 농지. 이거는 농사 안 짓기로 뭐 허가 등을 받았으니까 대리경작자 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휴경농지나 전용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유휴농지, 그냥 놀리고 있는 농지. 거기에 대리경작자 지정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건, 원칙. 자,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 지정할 때는 그 밑에 줄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동그라미, 농업법인 동그라미 중에서 그 밑에 지정해야 된다. 밑줄. 그래서 박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럼 대리경작자는 원칙은 누굴 지정하는 거냐? 농업인이나 법인. 그런데 맨 밑에 예외.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 지정이 곤란하면 그 밑에 줄 끝에 농업 생산자 단체 또는 단체나 옆으로 가서 학교 또는 학교를 밑에 줄 지정할 수가 있다. 밑줄. 할 수가 있다. 그 얘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달라요. 원칙은 누굴 지정해야 돼요? 농업인, 법인. 근데 곤란하면 단체나 학교를 지정할 수가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고요. 넘어갑니다. 그 대리경작자 지정 절차에서 핵심은 예고라고 그래요. 시군구청장이 대리경작자 지정하려면 그 농지의 소유자 등에게 예고부터 해야 된다. 당신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으니까 대리경작자 지정합니다. 예고를 먼저 해야 돼요. 예고하는 목적은 그 밑에 이의신청하라고요. 이의신청. 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볼 때는 노는 건지 쉬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의신청하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신청.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농지 소유자는 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10일 내 이의신청이 없어요. 그럼 대리경작자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요? 예고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가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대리경작자 지정.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대리경작자 지정. 그럼 쭉 내려가셔갖고요. 5번 먼저 봐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입니다. 3년 또는 3년으로 한다. 그럼 대리경작 기간 3년. 3년간 대리경작자가 남의 땅에서 이제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지어갖고 수확물이 생겼다.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지가 다 먹으면 염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로 갑니다. 위에 4번. 대리경작자의 의무. 대리경작자는 대리경작 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수확량의 100분의 10% 또는 10%를 수확일부터 2개월 내 농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대리경작해서 쌀 10가마 생산했어요. 한 가마는 소유자한테 줘라 그죠? 그럼 대리경작자 농지 소유자 몇 대 몇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또 쉽게 대답하지 말고요. 자, 쌀 10가마 생산했는데 한 가마 줬어. 그럼 몇 대 몇? 9대 1이죠. 9대 1. 아니 10가마에서 하나 줬으면 이제 9가 남는 거 아니에요? 아우 이놈의 신박한 산수 개념. 그래서 10대 1이 아니고 9대 1. 전적으로 대리경작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지정 중지 신청할 수가 있죠. 자, 1번에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밑줄.
그래서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해 줄 것을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대리경작자한테 유리한 거니까 이제 그만 지정해 주세요. 중지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하라고요? 3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